안녕하세요. 보험 사고를 보험 소비자와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새로운 TV입니다. 오늘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비보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미 144회하고 145회에서 한번 언급했던 주제이긴 한데요. 오늘은 그 개선 방향에 대한 새로운 손해사정사의 구체적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도수치료,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 수술비, 하지 정맥류 수술비, 하이프 시술비, 갑상선 고주파 절제 수술비, 발달 지연 아동에 대한 언어 재활 치료비, 그리고 비급여 약제, 이 모든 것이 비급여 진료비이며, 비급여 진료비를 병원에 수납한 환자이면서 보험 소비자가 그 비급여 진료비를 실비보험회사에 실비 청구했을 때 실비보험사가 부지급 통보하면서 발생되는 보험 분쟁이지요. 실비보험 약관에는 비급여 진료비의 80% 또는 90% 지급하겠다라고 규정해놓고 정작 실비 청구하니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금 부지급하겠다는 실비보험회사의 입장이지요. 금융감독원도 보험 소비자 주장보다는 보험사 주장을 수용하는 편이지요. 정확히 말하면은 금융감독원이 실비보험회사를 통제 및 규제 관리를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저런 이유를 강론으로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충 이렇죠. 치료에 효과가 없는 도수치료, 치료에 효과가 없는 발달 지연 아동에 대한 언어 재활 치료를 인정 못하겠다는 내용과 이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2cm가 되지 못한다는 사유, 또는 하지 정맥류의 역류 속도가 일정 기준치에 미달하여 인정 못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또는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 수술이나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 대해서는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못한다는 내용이고요. 또 요즘 이 비급여 약제 처방과 조제에 대해서 불인정하겠다라는 것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떤 보험사, 실비보험사에 부지급하겠다는 근거는 모두 실비보험 약관에는 없는 내용이지요. 네, 환자인 선의의 보험 소비자는 의사가 비급여 진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급여 진료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급여 진료를 선택하고 비급여 진료를 받았을 뿐이지요.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를 병원에 수납하고 실비보험회사에 실비 청구한 것이 전부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료기관인 병원과 의사는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한테 받았죠. 그런데 실비보험사는 청구된 실비보험금을 부지급하지요. 결국 선의의 보험 소비자만 경제적 책임과 경제적 고통을 받는 형국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당국은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실비보험의 탄생 배경은 이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을 실비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지불한 이 고가의 비급여 진료비를 실비보험사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게 함으로 하여
건강보험에, 국민건강보험에 보충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도표와 같이 요양급여 중에서 환자인 보험 소비자가 부담한 일부 부담금이나 전액 부담금이나 또는 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실비보험사로부터 보장받는 것이 실비의료보험의 탄생 배경이면서 취지를 하겠습니다. 한편 이 새로운 의료 기술이 도입되어 비급여 진료비가 고가화되고 있고,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서 이 고가의 의료 비용 부담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실비보험의 필요성은 정대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비보험의 현실은 실비 혜택을 받기 위해 매월 실비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보험 소비자가 고가의 비급여 진료비를 받은 후에 실비보험을 청구하면 실비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정부 당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실비가입 보험 소비자가 이 비급여 진료비 한 1,000여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 실비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 비용이 최소 500~600만 원은 들 텐데, 또 소송 소요 기간도 1년 이상 소요될 텐데, 이를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감당하기는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의 유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수치료,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 수술, 그리고 발달 지연 아동에 대한 언어 재활 치료, 하지 정맥류 수술, 하이프 시술, 갑상선 고주파 절제 수술, 전립선 비대증 수술, 그리고 비급여 약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 유형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실비보험사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하고 있지요. 실비보험료를 매년 2자릿수 이상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고요. 이 비급여 진료에 대하여 통제를 강화하여 이 분쟁이 되는 비급여 진료 보험금에 대하여 부지급하여 보험 분쟁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비보험사는 보험 소비자의 자기부담금을 지속적으로 상향시키고 있죠. 10%에서 20%, 20%에서 30%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향시키고 있는 실정이면서, 그리고 또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별도로 특약장치를 마련하여 보장 금액과 보장 횟수를 제한시키는 방향으로 실비보험사는 대응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책임을 보험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형국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보험사의 수지 악화의 원인을 비급여 진료로 파악한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실비보험회사의 대응책은 비급여 진료의 근원적인 문제 파악과 그 근원적인 해결책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하겠으며, 이 실비보험 탄생 배경과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현행 비급여 진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새로운 손해사정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가격 결정에 관하여 비급여 진료비의 가격 결정에 관하여 의료 공급자인 병원과 의사,
그리고 의료 수요자인 환자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가격을 결정을 한다 하겠는데요. 이는 사적 자치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치 못하고 가격 결정은 병원 및 의사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동일한 비급여 진료에 대하여 병원마다 과도한 가격 편차가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새롬 손해사정사의 의견은 정부 당국인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규제 관리하여 비급여 진료에 대한 표준 수가를 마련하여야 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인데요. 비급여 진료의 필요성과 비급여 진료량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이 현재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병과 무관한 검사가 시행되거나 과잉 처방의 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새롬 손해사정사의 의견은 비급여 정부 당국인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비급여 진료 행위에 대한 적응점과 허용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정보의 비대칭 문제입니다. 현재는 정보가 비대칭하고 있다 하겠는데요. 의료 공급자인 병원과 의사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요. 비급여 행위를 할 건지 여부와 비급여 진료량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병원과 의사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새롬 손해사정사의 의견은 정부 당국인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비급여 진료 정보를 공개하여 의료 수요자인 환자가 비급여 진료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 이 비급여 진료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행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니까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계 파악이 불가능하고 병원 간 비급여 진료에 대한 비교를 분석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새로운 손해사정사의 의견은 정부 당국인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비급여 진료에 대한 코드를 마련하고 그리고 비급여 진료의 명칭을 표준화하고 그것에 대한 사용을 의무화하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비보험 청구했을 때의 문제점인데요. 실비보험 청구 시에 실비보험사에는 전문적인 비급여 진료비 심사 체계가 부재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진료가 적정했는지 또는 비급여 진료비가 적절한지에 대한 심사 능력이 없다 보니 지속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험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고요. 이에 대한 새롬 손해사정사의 의견은 정부 당국인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전문적인 비급여 진료비 심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여기 이제 결론인데요. 국가인 보건복지부가 있고요. 그리고 병원 의사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주체인 환자 소비자가 있고, 마지막으로 주체인 실비보험사가 있다 하겠는데요. 국가인 보건복지부가 이 비급여 진료의 내용과 비급여 진료의 적절성,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병원과 의사의 치료 행위를 규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료 공급자인 병원과 의사의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예방하고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병원과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필요한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그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합리적 수준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결정되도록 표준 수가 제도를 운영케 하고요. 그렇게 환자인 보험 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적절하게 받게 하고 의료 수요자인 환자가 지불한 이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하였을 때 전문 진료비 심사 체계 속에서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비보험 탄생 배경과 취지에 부합한다 하겠습니다. 한편 불가피하게 보험 소비자가 수납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에러가 발생 시에 선의의 의료 수요자인 보험 소비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에러가 발생 시에는 이 병원 의사와 실비보험회사 간 정상케 하여 선의의 의료 수요자인 보험 소비자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말씀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험사고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